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분들이 모였는지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호스트를 맡은 가지언니입니다. 제 앞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저는 우정입니다. 네, 저는 시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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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정말 미친 듯이 더워져서 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오늘 옆에 시에나가 선글라스를 딱 멋지게 머리에 꽂고 왔는데 저도 요즘에 어디 다닐 때 선글라스랑 양산 필수. 안 맞아요. 그러면은 돌아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양산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네. 양산 제가 작년부터 애용하고 있는데 진짜 좋아요. 저는 양산은 약간 중년들의 아이템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온도 차이도 만만치 않게 다르고 확실히 살 타는 것도 이제는 살이 그냥이 아니라 정말 타들어간다는 맞아요. 표현이 맞을 만큼 안 쓰면은 정말 이건 피부 암 생길 것 같아. 익는 느낌이에요. 익는 느낌. 그 요즘에 어쨌든 양산이 옛날에는 여성들의 전유물 같은 느낌이었는데 중년 남성분들도 탈모 걱정 때문에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맞아. 우리 두피 소중해. 소중하죠. 잘 지켜야 돼요. 작은 그늘인데 있고 없고가 진짜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양산 애용하시고 누가 언제 들고 다녀도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반가운 또 댓글이 달려서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고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방송이었죠. 저희 외계인 네. 1, 2부 통틀어서 방송했었는데 논주님께서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외계인 인문학적 접근이라 더 깊이 있고 흥미있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 40대 훨씬 이후 세대인데도 영화 재밌었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댓글 우정 소개해주세요. 또 오케이 마린님이 아노라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아노라도 재미있게 관람했고 수상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데미 무어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하지 못한 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쵸. 서브스턴스의 데미모어 정말 맞아,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에나 또 다른 댓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널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에 올려주신 댓글인데요. 방송 중에 자살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듣보 영화 다른 방송에서도 이 표현이 여러 번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다른 단어를 지금은 많이 사용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댓글 보고 너무 되게 감동을 좀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저희를 너무 생각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일단 감사하다라는 말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눴던 적이 저번에 있었는데 아마 요즘 뭐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고도 많이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이제 유족이나 그런 가까운 지인분들에게는 조금 직접적인 단어보다는 이제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좀 쓰는 거를 더 선호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공적으로 사용할 때는 뭐 자살률이나 이런 언급을 할 때는 그냥 자살로 또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맞게 좀 잘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고 다시 한번 저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우리 듣보 채널 또 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앞으로 저희 한 번 더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그럼요. 방송할 수 있도록 저희도 경각심을 갖고 네.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방송부터 또 앞으로의 방송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오프닝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한 게 사실 시에나도 네. 유부녀이기 때문에 또 유부녀고 우리 우정도 굉장한 인싸예요. 하루 너무 바빠.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일상의 불현듯 뭔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나 이런 외로움이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인싸 우정은 어때요? 외로움을 느낄 새는 있어? 근데 일단 저는 먼저 응. 우리가 오늘 다룰 작품 렛미인이
외로움이랑 제가 연결시키지를 않았어서 이 질문이 약간 되게 새로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새로운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 음. 그 외로움 사실 별로 안 느끼는 편인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았어. 저는 옛날에 약간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들 외롭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외롭다, 뭐 사람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아니면 뭐 꼭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 감정이 아니더라도 외롭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외로움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가? 내가 어딘가 좀 마비되어 있는 걸까? 이런 막 생각들을 막 해보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결론을 내렸던 건 제가 진짜 사람을 거의 매일 만나기도 하고 사실 SNS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외로움을 느낄 틈새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좋고 혼자 뭐 영화도 봐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바쁘니까 그럴 틈새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렇게 옛날에는 약간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거든요. 조금 독립적이지 못한 감정은 아닐까? 옛날에는 무심코 너무 의존적인 느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생각을 바꿨던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뭐 알고 지내는 중년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홀로 그 아픈 어머니를 계속 돌보시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보시다가 오랜만에 뵀는데 막 너무 외로웠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눈을 마주쳤는데 그게 너무 진심이라서 이거는 내가 뭐 부정적이고 말고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있는 감정이고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생각해서 그 이후로는 외로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학습했네. 네, 배웠어요. 네, 배웠네. 역시 이 ENFP. 외로움을 학습한 ENFP의 ENFJ. ENFJ의 두분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런 대답이었고요. 옆에 있는 시에나 또 궁금합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저는 원래 인간은 고독한 존재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기혼이지만 저는 기혼이라고 해도 고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종종 느끼기는 해요. 그렇다고 안 외롭지는 않은데 하지만 그게 좀 꼭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뭐 정서적으로 누군가에 기대고 싶거나 뭐 사람이 옆에 있어야만 풀리는 그런 종류의 외로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성향이 저는 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곁에 있냐 없냐가 저의 외로움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과 좀 정서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그때 이제 나라는 사람을 좀 제대로 바라봐주는 그런 교류가 없을 때 저는 좀 공허한 외로움이 그럴 때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또 내 존재 방식이 누군가에게 닿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게 저는 좀 외롭다라고 느껴지는 감정이고 근데 그런 감정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인간은 원래 혼자 살아가는 거다 고독하다 그거를 저한테 세뇌시키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좀 외로울 때 그냥 뭐 그렇군 나 지금 외롭군 하고 내려놓으면서 오늘 나는 또 한 번 어른이 되었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네. 저도 시에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은 혼자다라는 걸 예전부터 아주 그냥 딱 뭔가 모토처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중고등학교 때는 저희가 ENFJ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불현듯 아까 공허한 외로움 그런 것들 좀 느끼거나 군중 속에 뭔가 그런 공허함 이런 것들이 좀 살짝 느꼈어요. 왜냐하면 ENFJ가 사람에 대한 기대감, 좋아함 이런 게 많은데 그만큼 뭔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충족이 없거나 이럴 때 좀 내가 상처받고 스스로 그렇게 되는 적이 있어서 그걸 생각을 바꿨죠. 누구나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을 느꼈고 누구나 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먹고 그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맞아 결국에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냥 옆에 있는 근데 이걸 좀 더 생각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그래 어차피 사람은 혼자 왔다 혼자 가자. 네,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외로움이라는 것 자체를 한 번씩 딱 느껴지면 그냥 왔다.
하면서 좀 즐기려고 해. 나 약간 나 혼자 거길 오히려 더 밀어 넣어. 그래서 약간 비련의 주인공을 스스로 만들어. 나 외로워. 음악 한번 깔아주면서 음악 싹 깔고 그 외로움을 즐기는 이제는 좀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예. 외로운 게 뭐예요? 외롭다는 건 뭐예요? 와, 야. 되게 심오한 질문이다. 외롭다라는 건 뭔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내가 아무 것과도 어떤 생물과도 그냥 연결되지 않은. 않고 혼자 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공허함을 느끼는 게 저는 좀 외로움인 것 같아서 가디언이랑 되게 비슷한 게 저 그럴 때 막 영화 OST 특히 첼로 연주로 이렇게 기쁜 걸 틀어놓으면서 음악을 듣다가 혼자 외롭다는 생각을 잊고 음악에 감동하면서 오늘 감성이 충만해 이러면서 그렇게 극복하는 것 같아요. 아, 예술로 극복한다. 카타르시스. 근데 맞아. 그 현악기가 진짜 구슬픈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이라는 걸 조금 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배우자라는 사람이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아니까 더 그런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외로움에 대해서는 오늘의 영화 해석을 하고 하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학습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을 글로 배웠어요. 그래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영화는 렛민이라는 영화고요. 이 우정은 이 영화에서 외로움이란 키워드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영화를 해석하는데 각자가 느끼는 뭔가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의 정도가 달라서 해석 여부도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어떤지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여름 특집으로 진행을 해서 네. 왜 이 영화를 또 여름 특집으로 만들었냐, 왜 이걸로 선택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되지 않으세요? 네, 좀 서늘한 그런 느낌? 그죠. 네. 그 스웨덴의 그 설경, 추운 그 서슬퍼런 설경과 인물들의 뭔가 그 싸하고 뭔가 네. 그런 느낌들이 여름의 밤에 봤을 때 조금 뭔가 나의 소름을 돋게 하거나 이렇게 상상적으로 이미지를 좀 서늘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준비했고, 특히 또 이제 뱀파이어, 판타지와 공포가 막 가미된 영화라서 네. 확실히 더운 여름을 잘 식혀주겠다 싶어서 이 영화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자, 영화는 렛민이고요. 한국에서는 2008년에 개봉했습니다. 네. 감독은 토마스 알프레드슨이라는 스웨덴 감독이라서 사실은 익숙하거나 좀 잘 모르는 그죠, 그런 감독입니다. 그래서 네. 그치만 이게 원작이 굉장히 유명했어서 원작에 대한 약간 TMI를 드리자면은 네. 원작은 이 작가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궁금해. 네, 용 아이비데 린드크 비스트. 와. 길다. 이분의 데뷔작입니다. 오. 네. 그래서 사실은 재밌는 게 이 이야기가 사실 되게 기이해서 네. 퇴짜를 진짜 많이 받았대요. 와. 네, 18번 정도 퇴짜를 맞고 마지막에 갔던 출판사에서 드디어 출간이 됐었고, 스웨덴 소설이에요? 네, 스웨덴 작가예요, 작가도. 그래서 이 19번째 출판사에서 출간됐는데 출간된 지 2달 만에 영화 감독, 제작사, 시나리오 작가들한테 러브콜이 엄청 와. 쏟아졌대요. 영화화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감독, 토마스 알프레도슨 감독이 거의 뭐 20번째, 40번째 찾아간 감독이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 감독이 간택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이 작가가 이 감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고 좀 호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감독한테 영화 제작을 맡겼고 시나리오는 본인이 각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만들 때도 되게 재밌었던 게 스웨덴은요, 네. 아역 전문 배우가 없대요. 그러니까 전문 아역 배우가 없대요. 네. 지금도요? 네. 그러니까는 스웨덴이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아동 보호, 아동 그쵸.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아동 배우를 촬영장에 기용하기 위해서는 그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역 배우를 쓰는 데 있어서 뭔가 약간 스타 중심적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배우를 좀 더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그런 아이같이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는 캐스팅을 할 때 뭔가 오디션이나 뭐 지역 단체 이렇게 좀 발굴하는 예, 그때그때 그 역할에 좀 제일 잘 어울리는 그냥 일반인 중에서 캐스팅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 하고요. 차후에 그런 작품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배우로 성장해 나가는 케이스는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엘리 역의 리나 레안데슨이라는 이 배우도 이 작품 이후에는 작품이 없어요. 예, 렛민 이후에는. 예. 그래서 이 배우도 오디션 광고 통해서 캐스팅됐고 그리고 오스칼 역의 헤데 브란트라고 하는 이 배우는 스웨덴의 전 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인물을 다 이렇게 캐스팅을 역할을 봤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걸려서 배우 2명 캐스팅한 데면 1년이 넘게 시간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제가 그 스웨덴에 한 반년 정도 산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경험을 생각했을 때 스웨덴이 자국 문화가 그렇게 발달한 국가가 아니에요. 약간 할리우드 컨텐츠를 되게 많이 소비하고 노래도 한국이야 뭐 케이팝 이렇게 즐겨 듣지만 그냥 팝송 다 듣고 그래서 자국의 그 영화 산업이 엄청 발달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역 배우 전문 배우 자체도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그럴 수도 들긴 있겠네요. 하네요. 자국에서 뭔가 많이 만들어지거나 소비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뭔가 하나씩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때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고 배우들 연기 지도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을 읽으라고 주지 않았대요. 감독이. 그냥 현장에서 감독이 읽어주고 감정을 학습시키고 야 너가 지금 맛있는 뭐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친구가 뺏어갔대. 그게 막 억울한 거야. 그때 어떨 것 같아? 이러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뭔가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현장에서 배우들이 추위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여자아이가 너무 고생했을 것 같아요.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영화 보면 오스칼이 계속 콧물 흘리고 있잖아요. 맞아. 그게 리얼 콧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웨덴의 영화 산업이 이렇구나라는 것들도 이 영화를 좀 조사하면서 좀 알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 렛민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시에나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화 렛민은 스웨덴의 한 눈 덮인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에 오스칼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사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집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외롭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스칼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이엘리라는 소녀가 이사를 옵니다. 이엘리는 맨발로 눈 위를 걸어다니고 추위도 안 타고 낮에는 안 나오고 밤에만 나와서 처음에는 조금 이상한 애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엘리는 사실 인간이 아닌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먹어야 하는 뱀파이어였고 이제 이엘리를 도와주던 아빠처럼 보이던 인물은 호칸이라는 이제 인물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중년이 되어 가다 보니까 아빠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깝게 살게 된 오스칼과 이엘리가 서로 가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조금씩 느끼면서 가까워지고 서로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되고요. 영화는 그렇게 철저히 고립된 두 존재가 서로를 알아보고 연결되어가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 사실 어떻게 보셨는지 좀 약간 걱정 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먼저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 영화가 기억 속에서 꽤나 아름다운 영화로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 설경과 막 그런 예쁜 화면 뭐 이런 것들로만 기억이 됐어가지고 여름 특집으로 이번에 한번 다시 꺼내볼까 해서 이제 추천을 했는데 하필 이제 하시는 우리 두 분이 또 듣보의 쫄보를 맡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최약체다. 나는 진짜 최약체다. 그래서 근데 제 기억 속에서 그렇게 많이 안 잔인해. 그래서 볼 수 있을 거야라고 권했는데 제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되게 오랜만에 저도 다시 봤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잔인한 거예요. 기억이 많이 미화됐구나 하면서 여러분 생각이 딱 어떡하지? 우정과 시에나 어떡하지? 이거 굉장히 미안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봤을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우정 어땠어요? 보느라 애썼고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되게 오래 걸려서 봤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사실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저도 흔쾌히 좋다라고 했던 게 추천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제가 호러 영화를 잘 못 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좋다라는 말 그리고 네가 좋아할 것 같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서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봤더니
기본적으로 뱀파이어물을 제가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좋아할 수 없는 건 사실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배경과 서사와 인물이 삼박자가 참 고루 잘 맞다. 제가 미국 작품은 보지 못했지만 리메이크 버전을 스웨덴이어서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설원이라는 배경과 아이들이 그 내면이 발달해가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 서사와 전문 배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서인지 좀 투박한 아이들의 연기 같은 것도 되게 골고루 참 조화롭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 영화로 골라주긴 했지만 겨울에 봐도 좀 괜찮겠다. 그 눈이 오는 배경이라고 하는 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기본적으로 그 흰 눈과 뭐 붉은 피와 백색의 머리 이런 것들이 미학적으로 되게 아름답다고 해야 될까? 맞아. 그래서 제가 기억 속에 아름다움만 남았나 봐요. 이번 기회에 다시 알게 됐네요. 피는 잊었어. 유유. 그래서 그런 게 참 좋았는데, 이제 아쉬웠던 건, 이건 사실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다도 이 쫄보로서의 아쉬움 같은 건데, 저는 생각보다 저번에 또 얘기했지만 바디오러를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뱀파이어가 피를 먹거나 뭐 얼굴이 부서지거나 장기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징그럽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놀래키는 게 너무 싫거든요. 갑자기 어두운데 갑자기 뭐 튀어나오고 이런 걸 너무 못 보기 때문에 그 뱀파이어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마다 심장을 부여잡고 너무 무서워서 이제 이거 한 2시간 좀 안 되는 러닝타임인데 한 3시간 반 걸려서 멈춰가면서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멈춰갔던 데에는 이제 뱀파이어물의 제가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이 영화에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를테면 뭐 햇볕을 보면 뱀파이어가 불에 탄다던가 뭐 초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뭐지? 지금 나한테 친절하지 않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걸 찾아가면서 보느라고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런 점이 있었고, 약간 궁금한 점은 원작에서 드러난 것들이 되게 많이 각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드러난 것들이 많아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를테면 그 여자애가 아니래도 계속 좋아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화에서 보여준 정보들로만으로는 이 여자애라고 콕 집은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본인 남자라는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어감이. 그래서 원작에서 이게 성별이 달라진 적이 있다던가 뭐 다른 요소가 있는 건지, 왜 보통 여자애가 아니래도 이게 아니라 여자애가 아니라도 계속 좋아할 거야? 라고 물은 게 어색하다라고 느껴져서 원작이 어떤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영화에서 살짝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이엘리가 목욕을 하고 나서 우리 집에 그때 오스칼이 내가 초대 안 하면 너 어떻게 되는데 하고 들어와서 막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욕을 하는 장면에서 오스칼이 살짝 훔쳐볼 때 성기 부분이 살짝 나오는데 약간 거세당한 흔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세당한 남자아이, 그러니까 중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설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묘사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우리 우정이 아무래도 영화를 끊어고 뭔가 괴롭게 보다 보니까는 살짝 놓쳤다. 그 장면 보긴 봤는데 근데 되게 짧게 지나가긴 맞아요. 보긴 봤는데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계속 끊어보다 보니까 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화 보는 청취자분들도 그거 찰나에 잘 보셔야 된다. 맞아. 시에나는 어땠어요? 저도 이 영화의 제목은 많이 들어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릴 때 막 만화책 같은 데서 뱀파이어 그런 만화책을 좀 봐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이 영화가 이제 뱀파이어물이라고 해서 약간 판타지를 상상을 했거든요. 막 약간 트와일라이트 같은? 왜냐면 제가 유일하게 본 뱀파이어 영화관은 트와일라이트예요. 그래서 너무 괴리가 크다. 멋진 막 뱀파이어들이 나와서 좀 세기의 사랑을 하는 그런 류를 당연히 이제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전혀 달랐고요. 아주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갑자기 살인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냥 시간 물어보다가 확 기절시켜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반에 그런 장면을 이제 조각 케이크를 이렇게 한 스푼씩 떠먹으면서 보다가 진짜 구역질이 나서 저도 잠깐 영화를 멈췄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렛민이 제가 2번째 본 스웨덴 영화인데 그 유럽 사람들이 스웨덴 사람들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니까 몰랐는데 그냥 영화를 보면서 두 편밖에 안 봤지만 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호소하고 이런 게 많이 그려지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런 것 배제된 같아요. 느낌이 있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본 스웨덴 영화도 그렇고 다 전체적으로 좀 감정이 절제돼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렛민에서는 그런 점이 영화 속 이야기가 좀 더 이렇게 세게 다가온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정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진짜 좋았던 점은 시각적인 그런 구성들이 너무 좋다고 저는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지 언니가 그 아름다움만 남았다는 말을 이해할 정도로 저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 시각적으로 두 오스칼이랑 이제 이엘리 캐릭터를 좀 대비시키기도 하는데 오스칼이 되게 하얗고 창백하잖아요. 그죠. 금발해요. 그래서 마치 하얘서 오스칼은 좀 피도 안 나올 것 같고 되게 푸르딩딩한 사람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푸르딩딩. 네. 그리고 옷이 실제로 옷도 파란색을 많이 입고 오스칼 방에도 파란색 소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였고 좀 그런 점이 이제 오스칼의 좀 외로움과 우울함이나 억눌린 감정을 잘 표현해줬던 색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 눈 덮인 풍경의 서늘함과도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이엘리는 되게 어둡고 막 붉은 갈색 톤이 많아서 오스칼이랑 되게 반대되는 그런 결을 형성하는데 이게 두 인물이 좀 차가운 눈이랑 뜨거운 피로 대비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느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색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톤이 많이 다운돼 있어서 맞아, 그 맞아. 서늘한 특유의 느낌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안에서 차가운 흰 눈이랑 뜨거운 붉은 피의 대비가 더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 그 색감이 특유의 분위기를 형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평범한 일상의 장면인데 OST가 오케스트라 음악이 막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도 뭔가 되게 감정을 좀 이중적으로 자극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이런 거 외에도 배경이 전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네모난 건물, 막 네모난 창문, 뭐 네모난 정글짐 이런 직선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스칼이 갖고 있는 큐브도 사각형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선들이 주는 좀 질서감이 있는데 그 질서 안에서 억눌려 있는 그 오스칼의 상태가 좀 공간적으로 많이 전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직접적인 폭력 장면이 없어도 그냥 배경 자체가 오스칼이 좀 많이 억눌려 있다는 그 내면을 말해주는 것처럼 좀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엘리가 이제 직접 살인을 저지를 때 나왔던 장소가 이렇게 다리 밑에서 이렇게 액자처럼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내내 약간 그 장면을 관객인 저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구도이면서 맞아. 또 영화 속에서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좀 두 배로 드는 구도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다 직선의 공간 안에서 이엘리가 막 유일하게 막 휙휙 날아다니는 뭔가 비정형적인 동선으로 움직이는데 정해진 구도를 깨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저는 좀 뱀파이어지만 영화에서는 가장 입체적으로 다가왔던 인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스토리만 보면은 잔인하고 슬픈데 이상하게 영화는 되게 처연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 공간과 좀 구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림 같다는 생각이 되게 자주 들 만큼 프레임 하나하나가 되게 정교했던 것 같아서 그런 공간의 뭐 언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정말 탁월하게 잘 사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 마지막 수영장 장면이 굉장히 놀랍고 놀랍죠. 징그러울 수도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왕쫄 본데도 그 장면이 저 되게 처음에 너무 놀랐는데 보다 보니까 되게 슬프고 약간 시각적으로도 아름답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파랑 수영장 속에 이렇게 몰입돼서 처박혀가지고 절대로 못 빠져나갈 것 같았는데 막 진짜 규칙성 없이 빨간색이 막 퍽퍽퍽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풍덩하고 빨간색이. 너무 강렬했던 장면이었는데
뭔가 그런 장면이 되게 오스칼의 그 폐쇄적인 장면을 좀 이엘리가 붉은색으로 파열시켜서 오스칼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이제 오스칼이 제2의 혹한이 되어 평생 뭐 구속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또 오스칼의 입장에서는 해방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은 저는 영화 보면서 그 오스칼이랑 사귀자고 막 얘기했던 날 이엘리가 오스칼의 집 창문으로 들어와서 옷을 이렇게 다 벗고 침대 옆에 눕잖아요. 근데 그게 왜 다 벗은 건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왜 다 벗었지? 다 벗고 갑자기 옆에 들어가서 누운 거지? 그래서 뭔가 이게 뭐 인간 남성이 자신에게 바랬던 거를 뭐 해준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그냥 그런 게 좀 궁금했고 또 그 혹한과의 스토리는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혹한이 어릴 때 만나서 중년의 남성이 될 때까지 계속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이엘리를 사랑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신기했어요. 거의 막 종교처럼 신처럼 충성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막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자기 인생을 그 이엘리의 식사 대접하는데 모든 걸 걸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던 점이에요.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스피노프로 네. 살짝 나와도 네. 괜찮을까? 아니야, 별로가 없을 것 같긴 하다. 맞아. 저도 두 분 얘기해주신 포인트를 좀 거의 뭐 비슷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아름답게만 기억했던 게 그때는 두 사람의 사랑이나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 되게 아름답다로 그려졌는데 오늘 제가 주제를 어쨌든 외로움이랑 키워드를 잡은 것처럼 이번에 보니까는 너무 고독함과 이런 게 그러니까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자신만의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네. 이엘리는 뭐 혼자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리고 걔는 살인하고 싶지 않지만 살기 위해서 살인을 해야 되는 그거를 근데 누구에게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사람 아니지 뱀파이어지. 그 자체가 되게 고독할 것 같다. 영원한 불사의 존재라는 게. 그리고 혹한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작이나 이런 거 다 보긴 했지만 영화 속의 혹한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나가 말한 것처럼 그냥 이엘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엘리를 먹이는데 충성을 다하는 그렇지만 이엘리에게 어쨌든 쓰임을 다 하고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그런 또 이엘리가 딴 데 보는 것에 대해서 외로움. 그러니까 나는 늙어가는데 그는 그대로 있는 것도 그 차이에서도 그는 외로울 수 있는 거고 오스칼 역시 뭐 왕따 소년이고 자기가 왕따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든지 해서 그런 캐릭터마다의 그 외로움. 전 심지어 고양이 아저씨 있잖아요. 요거. 고양이 아저씨 되게 외로운 사람 같더라고요. 고양이들이랑 막 그 고립돼서 살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들의 다 저마다 가진 외로움들이 보여서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다 보니까는 너무 영화가 이제는 아름답지가 않구나. 좀 바뀌었어요. 시각 자체가. 물론 그 배경이나 이런 것에서는 아름다운데 그 속을 더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거를 좀 더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 영화는 뭐야? 내가 봤던 것과 그 옛날의 그 기억과 지금이 달라지는 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마침 갖고 있을 때쯤 우정이 또 이게 지금 연극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연극을 또 보러 갔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하자면 영화와 저희가 연극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걸 비교를 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연극을 보고 나니까 조금 더 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긴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나오지 않은 묘사나 이런 생각해야 될 것들을 연극에서 좀 더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해는 됐는데 확실히 영화는 저는 시에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배경과 더불어서 영화 자체 여백을 되게 많이 줬잖아요. 설명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배경을 보고 이렇게 상황의 개연성을 이 관객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여백을 많이 줘서 상상을 되게 많이 자극한다라고 하면은 연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소스는 좋지만 이것 역시 원작을 알고 보지 않으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연극이다 보니까는 돌려보거나 그 상황을 바로바로 이해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원작 아무 사람 되게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두 분은 어떠셨어요? 연극과 영화? 저 일단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응. 그 시에나가 궁금했던 거에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 아까 그 이엘리가 옷 벗는 장면이 네. 어떤 의미일까 조금 생각을 하다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사실은 이엘리가 옷을 입는 게 사실 옷 입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사회적으로 옷을 입어야 하니까 인간 사회에서 입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오스카 앞에서만큼은 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어서 옷도 벗고 어떻게 보면 그 인간 사회의 외피적인 그런 것들을 벗고 그냥 스스로 자기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어떤 좀 스웨덴 사람들이 감정이 없다라던가 좀 네모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다 이런 것들도 약간 제 그 스웨덴 살이 경험이랑 조금 연결시켜 생각이 됐는데 실제로 스웨덴 사람들이 물론 제가 그 수도에 있었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좀 친절하지만 감정이 되게 열정적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스페인이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가장 감정이 많고 좀 뜨거운 사람들로 불린다면 좀 정반대에 있는 게 북유럽, 스웨덴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겨울에 스웨덴 사람들이 죄다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요. 휴양을 가는 거죠, 휴가를. 왜냐하면 스웨덴의 겨울은 너무 혹독하고 어둡고 춥고 조용하고 그래서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좀 그런 대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스웨덴의 겨울에 지하철에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런 게 되게 사고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네모한 것도 실제로 스웨덴 건물들이 좀 그래요. 진짜요? 네, 건물들이 큰데 공간이 넓으니까 큰데 네모하고 되게 어떤 자유롭기보다는 절제된 건물들이 실제로 되게 많아서 어떤 스웨덴이라는 사회의 배경 같은 것들도 단순히 그냥 건물을 빼달 닮았다 이게 아니라 좀 억압돼 있거나 절제돼 있거나 이런 면들이 좀 담겨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네모네모가 약간 영화적 배경의 설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많이 실제로도, 네모네모네요. 그렇구나. 어딜 찍어도 결국에 네모네모. 그러니까. 아. 일부러 영화에서 직선을 썼구만. 근데 실제로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뭐 배경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맞아. 문화적인 게 어쨌든 그 나라의 건물이든지 모든 것들에 다 깃드니까 정서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이제 다시 연극 얘기로 돌아오면 제가 연극을 보자라고 했던 게 어쨌든 좀 다채롭게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왕 공포물을 보는 거 아예 좀 빡세게 그냥 같이 다 봐버려서 같이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근데 사실 연극을 볼 때 걱정을 많이 하면서 봤거든요. 이게 무서울까봐 걱정한 것도 있지만 영화를 보고 이제 연극을 봤을 때 영화의 이 장면들을 어떻게 구현하려고 그러지? 맞아. 되게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국립극장에서 하는 거니까 중간은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좀 봤던 것 같고 일단은 생각보다는 그래도 그런 주요한 장면들을 잘 풀어는 냈지만 영화가 훨씬 낫긴 낫다. 구현하기 매우 힘들죠. 기본적으로 구현하기 어렵고 그리고 뭐랄까 영화가 이 원작에 대한 2차 창작물이라고 하면 물론 이 연극도 원작을 많이 참고했겠지만 영화에 대한 3차 창작물 같은 느낌? 예술적인 요소도 많고 그걸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느낌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아쉬웠던 거는 연극이 아쉬웠던 거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좀 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원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 아까 되게 삼박자를 이룬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연극 속의 오스카는 너무 똥꼬발랄해요. 맞아. 캐스팅 이건 캐스팅의 문제인가요? 캐스팅이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그런 캄하기 때문에 그 피가 막 낭자고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되게 될 텐데 연극을 만약에 너무 캄하게 풀어냈으면 지루했을 수도 있고 관객들 입장에서 좀 다르니까 그 스타일이 그 장르의 특징이란 게 있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발랄한데 괴롭힘을 당할 리가 없다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이게 어쨌든 성인들과 12세 초등생들이 등장을 하는 건데 그것들을 모두 성인들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어색한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할 때도 그랬지만 이제 뱀파이어의 연기가 너무 부자연스럽다. 이거 AI 아니냐.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연극이 궁금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괴롭히는 부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그 관련된 경험들이 있는 분이 있다면 조금 트라우마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좋았던 부분은 이게 공포 연극이다 보니까 이런 공포 요소들을 기대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제법 피도 낭자하고 좀 그 수영장 하이라이트 씬도 그렇게 표현할 줄은 몰랐는데 실제로 물에 잠기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낸 게 되게 애썼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연출 자체가 물이 실제로 올라오는 거에 되게 놀랍긴 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저렇게 약간 웃긴 부분도 그쵸.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죠. 네, 실제로 보시면은 또 다르실 거예요. 네, 시에나는 어땠어요? 저는 이 연극이 진짜 신선했어요. 신선하죠. 너무 신선했고 저도 우정이랑 똑같이 영화를 일단 먼저 봤기 때문에 이걸 연극으로 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게 정말 저는 가장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느낌은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다라고 애썼다 진짜 그죠?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느꼈고 근데 저는 또 오히려 반대로 렛민을 영화를 안 본 사람들이 연극을 봐도 저는 이해하는데 연극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풀지 않은 것 같아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조금 더 생각을 직접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긴 했나? 맞아요. 네, 또 했어요. 그래서 연극은 좀 많이 덜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영화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시각적이었던 그런 배경적이었는데 그거를 또 무대에서 나름 되게 잘 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 연극의 연출적인 그런 면이 정말 좋기도 했는데 조명도 사각으로 활용해서 막 무대 안에 무대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점들이나 굉장히 보면서 와 연출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막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했지? 막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것도 예술적인 분위기 되게 잘 살려가면서 또 영화의 어떤 그런 묘한 분위기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잘 접근했던 것 같아서 연출적인 면에서는 정말 좋았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오스카의 내면의 폭력성이나 감정 표현할 때도 배우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던 극대와 감정을 극대화하는 장면들도 있어서 연출적인 면은 좋았는데 저도 보고 나서 연기에 대한 호불호는 정말 많이 갈리겠다 싶었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는 불호였어요. 연기는 불호, 연출은 호. 그래서 이엘리의 AI설은 일부러 그렇게 연기를 한 것 같은 건 확실한데 그 배우분이 이제 뱀파이어처럼 보이기 위해서 몸을 너무 잘 쓰시잖아요. 몸은 진짜 잘 쓰시더라. 몸 떠는 거 막 장난 아니던데. 그러니까 몸을 그렇게 잘 써서 느낌을 표현을 잘하면 굳이 말을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뱀파이어 느낌을. 네. 그래서 그게 그 말투가 저는 끝까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말투. 그래서 아무리 이상해도 거의 끝나갈 때쯤은 적응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끝까지 좀 동떨어졌다고 느껴졌고 그게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다른 배우들 대사 톤까지 우정이 말했던 그 오스칼의 연기라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연기가 그렇게 거슬린다라고 보진 않았다가 이게 한 명이 적응이 끝까지 안 되니까 주인공이 적응이 안 되니까 다른 게 다 툭툭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스칼이 너무 활발하고 그리고 또 굳이 그게 다른 배우들의 대사 톤이 저는 좀 어우러지지 않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혹한 배우는 너무 노련한 중년의 말투로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사의 그 톤이 다 튀는 느낌이 약간 마지막에 갈수록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연출도 다 멋지고 연기도 너무 다 잘하셨는데 각자가 해석한 캐릭터의 개성도 중요하지만 전 좀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느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아쉬웠다. 앙상블이 좀 부족했다. 전체적인 배우 합이나 이런 것들. 듣고 보니까 진짜 좀 그런 부분이 나도 조금 걸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저는 어쨌든 영화를 먼저 봤었고 그다음에 우리 연극 봤고 보니까 이제 도대체 원작이 어떻길래 그래서 원작을 다 보진 못했고요. 중간 정도까지는 봤는데
확실히 영화는 조금 더 각색이 더 들어갔고 연극이 이 원작을 좀 더 그 원작의 소설 내용을 많이 따르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랬구나라는 것들을 원작 보면서 이해를 했는데 몇 가지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혹한이라는 존재가 원작이랑 연극이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약간 더 소아 성애자 같은. 예, 실제로 그 원작 속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려져요. 예, 너의 그 뭐 작은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성적인 부분이 되게 도드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이 사람이 소아성애가 있구나라는 게 그려지고 어렸을 때 만난 게 아니라 늙어서 이렇게 그 늙은 채로 그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표현이 되고 그리고 소설 속 호카는 살인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약간 이 아이의 그 사랑을 받아내기 밤에 잠자리라든지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스웨덴 정서상 아역 배우에게 뭐 그런 걸 절대 시킬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연극에서는 그나마 조금 드러내는 그런 약간 이엘리가 혹한을 보고 뭐 오늘 밤에 뭐 벗을까 이런 단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더 표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화에서 이런 부분을 잘 덜어냈고 연극은 이렇게 살렸구나라는 게 조금 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렛민이란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원제도 좀 읽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 연극 볼 때 그 너무 좀 섹슈얼하게 그려지는 부분들이 약간 불편하기도 했는데 원작이 원래 그렇다는 걸 알게 됐네요. 맞아요. 좀 완전 더 영화 그 책에서는 되게 더 많이 직접적으로 그려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화에 대해서 해석이라든지 연극과 비교 이런 것들도 해봤는데 저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영화 키워드가 우리 우정은 못 느낀 이 외로움에 대한 키워드를 전 되게 이번에 많이 느껴서 저는 이 영화가 판타지를 빌려온 되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투영이 됐다라고 느꼈던 게 일단 이엘리가 뱀파이어인데 저는 이엘리 자체가 완전 타자화된 인간? 내 모든 집합제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는 일단 뱀파이어, 괴물이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섞일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성. 이 아이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중성인 약간 그런 젠더성으로도 약간 사회적으로 그 테두리에 뛸 수 없는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보면 일단 아이라는 점. 육체적으로 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동 인권이나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좀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동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참고했을 때 완벽히 타자화된 인물이라서 이 사람은 정말 외로움, 고독, 집합체라고 생각이 들었고 오스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모, 친구 없었죠, 오스칼은. 어쨌든, 우리도 친구가 있지만, 내 모든 것들을 털어놓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챗GPT한테 더 많이 의존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처럼, 요즘 관계가 되게 인덱스화? 됐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목적성. 네. 근데 온전히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수용해주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현대 사람들이 되게 갈증을 많이 느낀다라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쨌든 AI로 대체가 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 해서 뭔가 이런 내가 온전히 렛민 자체도 수용의 개념인 거잖아요. 내가 너의 안에 온전히 들어가도 되겠니? 라는 뭔가 그런 의미인데 요즘 그런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어려운 시대가 됐구나라고 해서 요즘 시대와 좀 더 많이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외로움과 관계 그러니까 외로움으로 맺는 관계, 그 관계에서 어떤 파국이 일어나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일단 이 관계의 목적이 영화에서 오스칼은 왜 이엘리에게 끌렸을까? 그리고 이엘리는 왜 오스칼을 친구로 받아들였을까? 그 둘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 그러니까 현대로 풀이하자면 현대사회도 목적이 있을 때 인덱스화 이 사람이랑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처럼 얘네 둘은 뭐가 목적이었을까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네, 자, 좀 생각 좀 해보셨나요? 어때요, 우정? 저는 그 외로움을 중심으로 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자연스럽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끌림이. 왜냐하면 뭔가 미성숙한 자아가 성숙한 자에게 끌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끌림이 아닐까? 이제 이엘리가 어떻게 보면 이엘리는 뭐 반백년을 뭐 얼마나 산지 그쵸. 모르겠지만 그 인생 그 달랐겠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스카가 중간에 막 강해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괴롭힘을 받는 과정들이 스스로가 약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나 자기연민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엘리라는 사람은 너무 강해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에게 끌리는 것이 또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반대로 이엘리는 자기는 되게 강한데 겉모습이 아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약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오는 그 몇백 년일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기를 이용하려고 들고 우습게 보기도 하고 뭐 많은 상황들을 겪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엄청 진절머리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오스카는 그와 다르게 자신을 우습게 보지도 않고 뭐 되게 순수하게 본인에 대한 애정을 내비치는 그런 사람에게 또 자연스럽게 끌렸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둘의 조합은 약간 요즘 말로 테토녀와 애견남의 조합이 아닐까? 뭐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러네. 했었어요. 뭔가 약간 반대에 끌리는 그런 모습. 좋아요. 그럼 시에나는 좀 어떻게 봤어요?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저는 이제 좀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만남이었다라고 좀 느끼기도 했거든요. 오스칼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감정적으로는 혼자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도 없고 스스로 자기 자신도 방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억눌리고 방치되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좀 감정적으로 품어주기를 바랬던 것 같고요. 그런 오스칼 앞에 이제 갑자기 이엘리가 나타나는데 뭔가 어려 보이지만 관록이 이제 있죠. 그래서 주변의 시선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제 강하잖아요. 엄청 강하잖아요. 외로움도 안 타는 것 같고 그리고 추운 게 뭐야? 맞아. 추위도 안 타고 추위를 잊었는지도 몰라. 연극톤이 나왔어.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인간관계나 그런 규칙에서 좀 벗어나 있는 존재여가지고 저도 그런 모습에 오스칼이 자연스럽게 끌렸던 것 같고 뭐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경을 넘어서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정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을 좀 처음으로 만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엘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스칼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뭐 계산도 없이 내가 괴물일 수도 있고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어렴풋이 느끼잖아요. 감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서워서 오스칼은 피하거나 하지 않고 뭐 계속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이엘리 역시 뭐 계속 어떻게 보면 혼자 있기도 하고 또 사람을 잡아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여서 누구에게도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이엘리에게 오스칼은 함께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온전히 그러니까 조금 더 그렇게 순수한 사랑의 느낌? 순수한 사랑의 느낌? 그리고 오스칼이 단지 연약하기만 한 인물은 또 아닌 것 같은 게 겉으로는 뭔가 조용하고 여려 보여도 내면에는 분노와 저항 같은 게 있잖아요. 엄청 쌓인 아이지. 네. 그래서 이엘리도 그거를 느꼈을 것 같고 단순히 보호해줘야 할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와 같은 결을 가졌을 수도 있는 뭐 자기와 닮은 고립이나 어둠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더 끌렸을 것 같고 이게 뭔가 서로를 단순히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서로와 서로의 좀 본질을 알아본 그런 만남이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오스카 먼저 보자면 마찬가지로 되게 외롭고 어디서도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그걸 처음으로 들킨 게 이엘리잖아요. 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칼을 들고 막 혼자 돼지야 막 이러면서 막 칼을 막 휘두르는 것을 뒤에서 이제 이엘리가 딱 봤어요. 그러면서 말을 이제 걸어주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폭력을 당해서 얼굴에 상처가 난 것도 엄마도 그냥 솔직히 누가 봐도 그거 맞아서 난 상처 같긴 한데 넘어졌어라고 하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엄마도. 네. 왜냐면은 엄마는 자기가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입장에서 애가 이제 좀 삐뚤어서 그러니까 좀 아이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을 보려 하지 않는 느낌. 그래서 그거를 오스칼이 알기 때문에 엄마에게 자신의 힘듦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엄마도 알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나마 이엘리는 딱 이 상처를 보고 야 거짓말하지 마 너 그거 맞은 거잖아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알아봐주는 그러니까 나의 아픔이나 내면을 다 알아봐주는 친구가 처음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오스카는 되게 반가웠을 것 같고 말한 것처럼 내 안에서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게 막 자라고 있는데 저 애는 정글짐에서 점프를 했는데도 그냥 막 되게 너무 점프도 잘하고 어쨌든 되게 힘이 센 성숙한 사람으로 보여.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었던 모습이다. 네, 저런 강함. 그래서 끌렸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이엘리가 되게 복잡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원작을 네. 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영화만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저는 이엘리가 그냥 혹한의 대체자를 찾는구나. 그래서 쟤를 그냥 처음부터 표적을 해서 쟤를 노렸다라고도 해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외로운 소년이고 폭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런 폭력성이 있다면 언제든 나중에 나를 위해 살인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일부러 접근을 했다라고 예전에 생각했었어요. 예. 그래서 쟤 좀 이기적이네. 약간 쟤 진짜 악녀인데 약간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는 이 혹한과 다른 모습이라든지 그 영화 속 이번에 봤을 때도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어쨌든 자신의 어드바이스를 듣고 야 너도 가서 한 대 쳐야 돼. 세게 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이 좀 키우는 느낌도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처음에 내가 해석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또 연극도 보고 이 원작도 좀 더 보면서. 네. 그래서 아마 저와 같이 그냥 영화만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엘리가 쟤를 왜냐면 이엘리는 관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쟤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군. 이제 호카는 늙어서 병약하고 이제 죽었어. 그럼 대체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도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이 이런 의견을 주셔서 좀 다른 의견을 조금 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이제 관계가 있다면 회자 정리라고 어쨌든 뭐 끝이 나든 뭐 어떻게 되든 뭐 결과가 있을 거예요. 관계를 맺은 다음에는. 네.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됐을까가 되게 궁금한 지점이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오스칼이 이엘리와 함께 떠납니다. 가출을 하고 이제 둘의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의문점을 남긴 채 영화는 끝나게 되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두 사람의 미래 과연 오스칼은 혹한의 대체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결말이 날 것인지. 어때요, 시에나? 저는 일부분은 혹한과 닮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분명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활 방식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이엘리가 결국 뱀파이어니까 사람의 피를 먹어야 하고 그걸 이엘리가 직접 하든 아니면 예전에 혹한처럼 대신 누군가가 피를 구해주든 뭐 방식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서 계속 피해가 생기면은 두 사람은 계속 또 이사 다니면서 떠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외부와 연결되지 않은 채 은둔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혹한과 비슷한 운명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전부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혹한과 이엘리 사이의 이야기를 또 모르기도 하고 또 그들 사이에 어떤 감정이 오갔는지 영화에서는 거의 담겨있진 않잖아요. 근데 반면에 오스카와 이엘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부터 지켜봤고 또 그 안에서 그게 단순히 이용당하거나 희생당하는 관계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알아보고 함께 있는 시간 안에서 변화하고 그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스칼이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더라도 예전에 이제 스쳐봤던 혹한의 그런 무미건조하고 소모되는 관계가 아니라 조금은 더 따뜻하고 서로의 존재를 진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네. 나의 이제 바람. 좋습니다. 우정은요? 저는 오히려 되게 현실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네. 소문자 N으로서 일단은 혹한처럼 오스카가 사람을 죽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죽음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디 뭐 외딴 섬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에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간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또 그 이엘리가 직접 사람을 사육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또 들통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경찰한테 발각될 수밖에 없고 또 오스카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 또 부모가 있었으니 실종 신고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 그리고 관계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둘이 끌렸던 것까지는 괜찮고 그리고 그렇게 떠났지만 그 이게 멀리서 볼 때야 이엘리를 멀리서 볼 때야 괜찮았지만 계속 같이 살면서 살인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 그걸 목격하고도 오스카는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심지어 그걸 자기가 대리해줘야 되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가 되게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를 수도 있고 어쩌면 오래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스칼이 탈출한다. 그럴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치면은, 그러니까 호카는 이엘리에게 거의 종속 관계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엘리가 조금 더 우위에져만, 그러니까 호칸이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가 된다 이런 해석. 그러니까 이엘리가 오스카를 좀 더 좋아하고 결국에 오스카가 너 피 먹는 거 지긋지긋해. 나 안 되겠어. 이런 해석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지금 매번 같을 순 없겠지 뭐. 이번엔 내가 또 달래. 재밌네요. 저도 사실 영화를 본 분들, 영화만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체제가 될 거야. 호칸처럼, 그러니까 호칸의 대체야.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석을 하시는데, 저도 되게 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엘리랑 그 오스카를 좀 더 친구처럼 지낼 것 같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장르가 트와일라이트로 바뀌는 거지. 종속 관계에서. 네, 그러니까는 호칸과 이엘리는 종속이었다면 얘네는 그래도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살아내지 않았을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바람이고, 스포를 드리자면 원작에서는 이게 2로 후속을 냈을 때 오스칼이 뱀파이어가 된대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유지를 한다. 네. 상상도 못 해봤다. 그렇게 또 이 원작을 또 왜냐면 그게 원작 작가가 답답했대요. 사람들이 영화만 보고 그 오스칼이 호칸의 대체자처럼 되는 게 좀 답답했는지 후속을 내면서 그거를 나의 의도는 이거야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결말로 갔네요. 완전히. 그러니까요. 근데 인간 파트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 그럼 계속 이동하는 거야? 계속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근데 제가 그 소설의 원작자의 인터뷰나 또 원작자 그 내용을 봤을 때 오스칼이 저는 원작자가 투영됐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원작자가 어린 시절에 자기도 망상을 되게 많이 했다. 강한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라고 이런 인터뷰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이엘리를 만들고 결국에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뭐 이런 게 투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상력의 한계가 왜 생겼냐면 너무 원작과 이런 걸 집요하게 파다 보니까. 네. 그쵸. 진짜 한 번에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뱀파이어가 되는 거죠. 한번 물어줘. 그럼 못 꺾지 않으면 되잖아. 뭐 그런 결말이 있었다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두 분의 얘기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스칼이 질려서 떠난다. 그러면은 이엘리가 찾아와서 복수하지 않을까? 그렇겠네. 무서워서 못 떠나는 건가 이제? 무서워서 내가 물어 죽여버릴까? 피 다 빨고 어딜 도망가. 창작자가 이 글을 싫어합니다. 좋습니다.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이 영화 렛미 저는 이거 어떤 사람들이 보면 좋아할까 좀 추천 포인트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좀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에나 어때요? 저는 좀 그 묵직한 감정선을
깊이 느끼는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공포 장르를 이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어야죠. 네, 그리고 또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어떤 상황으로든 좀 짙게 느껴본 사람이라면은 이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영화가 주는 그런 어떤 여운을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우정은요? 저는 일단 뱀파이어물을 좋아하는 사람, 뱀파이어물의 그런 법칙, 정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시에나랑 반대로 쫄보지만 무서운 영화가 보고 싶은 사람. 왜냐면 그렇게 세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만 좀 지나가면 네, 괜찮죠. 그래서 쫄보지만 보고 싶은 사람도 봐도 될 것 같고 그런 대조되는 색감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플러스 저는 이제 외로움으로 읽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 저한테 주요 키워드는 폭력이었거든요. 이 폭력이 위에서 아래로 계속 대물림되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훨씬 더 많이 보였어요. 이를테면 그 소재가 뱀파이어물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 처음 이엘리와 오스카가 처음 만나게 되는 때가 그 나무에 복수할 때고 그걸 도와주면서 애정을 또 쌓고 그리고 구출해주면서 서사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폭력이 중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괴롭힘을 하는 친구도 그 형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 굴레를 끊는 게 어른들의 몫인데 학교가 또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좀 받아들였어가지고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재밌는 게 정말 해석의 여지가 그러니까 여백이 많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되게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게 맞아요. 혹시나 다른 또 시선으로 해석을 하신 분이 있다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 네. 듣보에도 쫄보 분들 많이 계시던데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처음만 잠깐 지나가시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렛미인 같이 뱀파이어 영화 또 두 분 잘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유일하게 본 뱀파이어 영화는 트와일라잇입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로버트 패티슨의 리즈 시절을 완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트와일라이트의 뱀파이어들은 되게 네. 변형된 뱀파이어긴 해요. 왜냐면 햇빛에도 돌아다닐 수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맞아. 그들의 뱀파이어는 햇빛에서 얼굴이 빛나는 맞아. 굉장히 아름다운 아름다운 뱀파이어. 네, 그래서 해를 피하는 거예요. 정체가 들통날까봐. 해를 쬐면은 얼굴이 빛나거든요. 반짝반짝. 와 그렇구나. 그런, 네, 그래서 그거 좀 비교해보시면 네. 비교해보시면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예. 우정은요? 저는 진짜 단 한 편도 안 봤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왓챠피디아에 막 뱀파이어 컬렉션 이런 거 많잖아요.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혹시라도 어릴 때 본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많이 찾아봤는데 진짜 단 한 편도 안 봐가지고 추천을 드리긴 어렵고 대신에 이제 비슷한 결의 뱀파이어 영화 말고 좀 비슷한 결의 호러 영화를 생각을 해왔는데 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줄리아 디크루너 감독의 바디 호러 영화 로우라고 아무래도 이 뱀파이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를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피가 또 낭자하는 다른 영화 로우를 추천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약간 렛미인의 이런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약간 B급 이런 것들 좋아하신다면은 난 엄청 창의적인 휴머니스트 뱀파이어가 될 거야. 우와, 라는 제목이에요? 처음 들어요. 이것도 왓챠에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요거를 좀 추천드려요. 요 친구도 이제 가족이 이제 뱀파이어 가족이고, 근데 사육을 하기 싫어하는 뱀파이어 아이의 그런 모습이고, 네. 여기서도 이제 일반인 남자 조력자, 그러니까 뱀파이어가 아닌 그냥 조력자가 등장하고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데 생각보다 좀 발랄하면서 재밌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또 새로운 뱀파이어물을 찾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요거 제목 엄청 길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난 엄청 창의적인 휴머니스트 뱀파이어가 될 거야. 가준이 이거 봤어요? 전 봤어요. 이거 어떻게 찾아서 보는 거야? 너무 신기한데? 이상하게 가끔 알고리즘에 저한테 좀 이런 것들 뜨더라고요. 그래서 짱이다. 굉장히 보고 싶은 제목인데 그래서 그날 바로 찾아서 봤는데 저는 꽤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영화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 다음 주는 또 여름 특집 이 영화와 또 결이 다른 굉장히 또 여름여름한 영화인데 어떤 영화죠? 대만 영화 청설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청설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